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토다이어리가 오늘 구독자 2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2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2만 돌파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시고 답글 달아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토다이어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오토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승 진행해야죠. 자, 오늘 준비한 차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G70입니다. 2017년에 등장한 중형 세단이죠. 이제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G70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이 참 잘 나왔죠.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의 디자인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한눈에 봐도 참 안정된 비례, 하지만 힘있고 아름다운 자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메쉬 타입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네시스 윙 엠블럼 딱 자리하고 있죠. 나는 제네시스다,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프론트 헤드램프 이제 두 줄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죠. 제네시스는 이제 두 줄이다 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이런 두 줄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의 비례를 좀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휠베이스를 길게 확보를 했습니다. 프론트 오버행이 거의 없죠. 앞 타이어를 앞으로 바짝 밀어서 앞 타이어와 범퍼 끝단 사이의 거리, 프론트 오버행을 아주 짧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롱노즈 숏데크 보닛을 길게 배치를 했고요. 뒷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을 짧게 마감을 해서 좀 더 역동적인 비례, 역동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225 40 ZR19, 뒤에 255 35 ZR19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3.3 터보 후륜 구동이지만 여기에 이 차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 옵션을 더해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변함이 없죠. 3.3 터보 37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여기에 스포츠 패키지를 더해서 가변 배기 머플러를 적용하게 되면 3마력이 더해집니다. 어떤 배기 효율을 개선을 해서 그만큼 3마력의 힘을 좀 더 낼 수 있게 뭐 일종의 튜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373마력의 힘을 내게 되는데요. 373마력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차 키를 보면 여러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원격 시동이 가능한 거죠. 추운 겨울에 이처럼 차를 미리 시동을 켜놓고 데워 놓으면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편하게 차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들어앉으니까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되네요.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고급 가죽 시트에 새겨진 빨간 스티치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전띠도 빨간색으로 배치를 했네요. 빨간색이 주는 느낌이 있죠. 어떤 열정, 고성능, 가죽 시트가 전해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네요.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도어 트림에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긴 휠베이스를 확보를 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간은 확보하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 들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1.5개 정도 꽉 차게 들어가죠. 주먹 2개는 뭐 아이고 억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죠. 센터 터널이 높게 제 손바닥 길이보다 더 높게 솟아 있어서 좌우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공간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특히 헤드레스트가 그런데요. 자,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꽉 차게 들어가고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 앉으면 손바닥 하나 겨우 들어가는 헤드레스트 만나게 됩니다. 머리 윗 공간에 여유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팔을 기댈 수가 있을 테고요. 두 개의 컵홀더 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스키스루 공간은 없는데, 자, 이렇게 6대4로 뒷시트를 접어서 필요할 때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세단에서 시트 접어서 트렁크 공간 넓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 구역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 2개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B필러에 이런 옷걸이를 걸을 수 있는 고리 여기도 있네요. 2개의 고리 준비하고 있고요. 지붕 가운데 이렇게 룸램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 위로만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현대차의 특징이죠. 조수석 옆구리에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 있어서요. 탑승객 누구나 이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아주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리고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에까지 이런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스티치는 정성이죠. 금속 재질로 마감된 도어 트림의 버튼들 역시 그렇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이 안쪽으로 스티치를 넣어 놓고 있죠. 빨간 포인트를 준 블랙 컬러 인테리어, 상당히 단정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그러면서도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죠.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자, 반대로 돌렸고요. 하나, 둘, 딱 2회전 합니다. 딱 2바퀴 도는 스티어링 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겠죠. 역시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들 시프트, 오른쪽에 시프트 업, 왼쪽에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는 약 12.3인치 정도의 계기판 들어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실까요? 게이지, 오일 온도, 토크 터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정보, 트림 미터를 볼 수가 있죠. 자, 트림 미터, 워터 스탑, 누적 시간 볼 수가 있고요. 주유 정보, 누적 정보, 트림 미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반자율 운전 할 수 있는 버튼, 차간 거리 조절 버튼들이 오른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서버형 음성 인식 시스템. 네, 말씀하세요. 더워요. 18도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현대자동차 주식 현재 현대차 주가는 19만 2,500원이에요. 전일 대비 1,000원 올랐어요. 오, 주식이 올랐네요. 음성 명령을 통해서 주식 확인까지, 또 야구 경기, 또 스포츠 경기, 뉴스 검색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다. 차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니터인데요. 10.25인치입니다. 이 안에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고요. 오늘 대기질 상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뭐 지도는 이렇게 북쪽 고정, 진행 방향 3D로도 볼 수가 있고요. 2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누르면 내차 위치 공유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받는 사람 이렇게 전송을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내차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있습니다. 내차 위치 공유 아까 했죠. 캘린더, 내 일정을 또 관리를 해주고, 날씨, 스포츠, 차량 진단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미디어는 블루투스 오디오, USB, 자연의 소리 아시죠?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일종의 ASMR이죠. 음악을 듣기에는 그렇고, 이런 그 ASMR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연의 소리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적용을 하고요. 빌트인 캠 시승을 하는 동안 뭐 이런 부분들 다 저장이 되어 있었네요. 자, 뒷부분 영상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영상을 또 내려받을 수도 있죠. 빌트인 캠, 블랙박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트인 캠을 적용할 경우에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카트홈, G카페이, 제네시스 카페이입니다. 카드 등록해서 내비게이션 모니터 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G카페이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저는 게스트여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터치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요.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차량 설정을 좀 보면,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스마트 크루즈,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와 있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카메라가 있는 지역 또는 커브 진출입로에서는 속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앞차가 출발할 때 넉넉고 있으면 띵 하고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에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알려줍니다. 운전 부주의 경고, 차가 거동이 이상할 때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이제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심하면 안전운전 콜센터에서 전화도 옵니다.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있고요. 충돌 경고 있고, 방지 보조가 낮죠. 제동까지 개입하는 거고요. 이 차로 안전,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어시스트가 들어가면 개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향에 개입하고 제동에 개입하고 이런 얘기죠. 후측방 안전, 영상 표시, 충돌 경고, 주차 안전 이런 기능들.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커스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의 반응을 좀 여유있게 할 건지 타이트하게 할 건지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립주행, 코스팅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엑셀 오프하고 탄력으로 주행을 할 때 연료 절감을 위해서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소비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코스팅 기능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죠. 넓은 화면에 제법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어서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기판을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딱 보면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라옵니다. 계기판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안 하면 테마 A, 테마 B, 그리고 테마 C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는 게 그래도 낫겠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로 가니까 시트도 딱 조여주네요. 배기음도 좀 굵어집니다. 입체 계기판, 입체감을 좀 강하게 보통, 그리고 끄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계기판 입체감은 좀 끄는 게 낫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계기판도 그렇고 3D보다는 2D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기 좀 더 낫지 않나 싶으니 입체감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 시트, 자,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최적화된 시트를 세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면 제일 먼저 이 스마트 자세 제어, 자기의 신체 지수를 입력을 해서 시트를 세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지털 키, 신용카드 정보에 이런 카드 키로 키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키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키는 상대방과 문자 메시지로 키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 아닌 부산에 두고 왔는데 난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키를 전해서 차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죠. 스마트폰 키, 카드 키 이런 첨단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많은 편의 장비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무선 충전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보면 아주 다양한 각도로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의 뒷모습, 자, 이렇게 뒷부분 좌우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앞부분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 다양한 앵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적용한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15개의 스피커를 실내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이 부분에 일반 모드, 관객 모드, 무대 모드 이렇게 오디오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 모드입니다. 관객 모드에서 좀 더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오디오의 관객 모드, 일반 모드, 무대 모드 이렇게 오디오 모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모드를 바뀔 때마다 미세한 음향의 차이, 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오디오를 최대로 했을 때도 그 울리는 베이스의 느낌이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으로도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오디오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의 오디오라는 게 어떤 하이엔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늘 소음과 진동, 흔들림, 바람소리 이런 부분에 시달리는 차의 실내에서 아주 정교한 미세한 소리까지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더 다른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그 오디오의 진가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아랫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10.25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 아래로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왼편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들어와 있고요. 이런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그 밑으로 나열해 놓고 있죠. 뭐 버튼이 큼직큼직해서 바로바로 사용하기에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조 스위치들, 스티어링 휠 열선,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그리고 이 버튼이 뭐냐 하면 공기청정 모드입니다.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할 수가 있죠. 유입되는 공기를 좀 더 필터링을 해서 미세먼지들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공기청정 모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부분 열선, 앞창 열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USB 포트는 이 부분에 하나 있고요. 여기도 보면 충전용 USB 단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 변속 레버가 손에 쥐기 딱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R&D 포지션이 준비되어 있고, 파킹 버튼은 따로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고, 파킹 릴리즈 버튼도 있습니다. 뭐 평행 주차했을 때 릴리즈 버튼 눌러서 이제 밀어서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겹주차, 뭐 평행 주차 많이 하는 주차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죠. 주행 모드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고,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게 되면 이 시트가 딱 몸을 조이는 느낌이 납니다. 시트가 아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딱 몸에 밀착시킬 수도 있고요. 조금 느슨하게 갈 수도 있고, 이 옆구리 부분을 좀 더 딱 조이는, 그래서 딱 맞는 수트를 입은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한 사이즈 큰 옷을 입은 듯이 약간 느슨하게 시트를 몸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까지 내가 좋아하는 혹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세팅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버헤드 콘솔, 빌트인 카메라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선루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룸미러에도 아주 다양한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SOS 버튼 누르면 SOS 긴급 군안센터 연결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아주 급한 일을 당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SOS 버튼 누르면 콜센터에서, 긴급 콜센터에서 연락이 오든지 구조 활동을 시작하든지
하게 됩니다. 말씀... 운전석 시트 옆에 보면 에어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두툼하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에어백인데요. 센터 에어백이죠. 이 차에는 모두 10개의 에어백이 있는데 특히 이 센터 에어백이 있어서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이 가운데 부분에도 에어백이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끼리의 충돌 뭐 이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완벽에 가깝게 이런 그 에어백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제대로 살펴봤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은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을 듯 하고요. 아마 제가 이 차의 기능의 뭐 절반이나 제대로 살펴봤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너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차의 차량 설명서 한 번은 꼭 정독하면서 이 차의 기능 제대로 파악한 뒤에 운전석에 앉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운전석까지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짠! 자이로입니다. 오우, 킥다운 했더니 뭐 툭 하고 튀어나가네요. 힘 조절 잘해야 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살짝 깊게 밟았더니 차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툭 튀어나갑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잔뜩 흐려 있고요. 자, 파워트레인은 변한 게 없죠. 모두 3개의 엔진,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그리고 3.3 터보, 이렇게 3개의 엔진이 있고요. 오늘 시승한 모델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370마력의 스포츠 패키지를 더해서 가변 배기 시스템이 더해졌죠. 3마력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73마력이 되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길 차분하게 지나가는데 뭐 그렇게 거칠게 와닿지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하드한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하드한 서스펜션에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딱딱한 서스펜션이 맨주먹이라고 한다면 그 맨주먹에서 글러브를 씌운 그런 타격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서스펜션의 느낌이 전해져 오는 거죠.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시죠. 시속 100에 맞췄고요. 컴포트 모드입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8단 약 1400, 1500에 못 미치죠. 7 6 5 4 3단 4600까지 올라가네요. 2단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죠. 변속 반응은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변속의 반응이 변하게 됩니다. 다운의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일 때 시프트업 시점은 좀 늦추죠. 그리고 시프트 다운은 조금 빠르게 이르게 해서 좀 더 강한 힘을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변속 패턴을 조절해 줍니다. 엔진 회전수를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좀 더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변속 패턴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느끼는 게 좀 더 있죠. 엔진 사운드도 달라집니다. 배기 사운드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죠. 자,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토출 음압을 조절을 해서 좀 더 듣기 좋은 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기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좀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죠. 약 3마력 정도 더 추가해서 최고 출력 373마력으로 끌어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도 노면 잡소리 그렇게 많이 거슬릴 만큼 들어오지는 않는다 싶고요. 잠깐 새로 포장한 도로 위로 올라서면 야, 노면 잡소리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잔잔하게 들리는 바람소리는 에어컨 바람소리였고요. 에어컨을 낮추니까 그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MVH 수준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프론트 윈드 신드와 1열 좌우의 차창 유리를 차음 글래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막아주는 차음 글래스를 적용을 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를 잘 차단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조용한 실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계속 코너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시속 90에 맞추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잠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손을 뗐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다시 왼쪽 돌아 나가는데 뭐 아주 유연하게 능숙하게 차를 다루고 있죠. 약간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잠깐만 올려봅니다. 야,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스스로 유지하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차가 가는데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조절을 하겠죠. 자, 쓱 이제 정해진 속도까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자율운전 가깝게 믿고 운전을 해도 좋을 수준이다 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은 절대 운전을 차에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모든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어시스트 라는 말들이 붙는데요. 그만큼 어시스트 뭐냐, 비서, 뭐 지원, 보조 뭐 이런 개념이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73마력의 힘 잠깐 느껴볼까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 세팅을 했는데요. ESC 전자식 주행 안정 장치가 꺼집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는 가급적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스포츠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 차의 성능 누릴 수 있으니까요. 스포츠까지만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겨울철 길이 미끄러운데 스포츠 플러스 해서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자칫 차가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고요. 어우, 가속 페달을 이제 끝까지 밟았더니 쭉 튀어나가네요. 자, 날개를 펴면 날아오를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야, 이 속도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차체가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소리도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자, 뭐 굳이 빠른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상당히 고속에서도 매우 높은 주행 안정감 맛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의 역할 무시할 수 없겠죠. 앞뒤에 어느 정도의 무게 균형 그리고 네 바퀴가 구동하면서 그런 데서 오는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3마력의 힘 아주 120%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고속주행 안정감 맛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아주 살짝 흔들어 보는데 차의 반응이 상당히 큽니다. 스티어링 휠은 살짝 돌리는데 차는 크게 반응을 한다. 역시 민첩한 조향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운전자의 의도를 뭐 120%, 130% 증폭해서 나타내는 조향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놈 끌고 서킷에 올라가면 아주 제대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진 사운드와 이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더 다이나믹하죠. 아주 달리는데 즐거움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이지만 고성능 세단의 면모를 함께 갖추고 있어서요.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점잖게 달리다가도 필요할 때 혹은 드라이버가 원한다면 아주 거침없는 질주를 안정된 자세로 달리는 짜릿함도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점잖지만 제대로 달리는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이다 싶은 거죠. 품이 있는 드라이빙, 때로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주는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이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하게 되면 ESC가 오프되는 것
그리고 엔진 오토 스탑도 작동하지 않죠. 언제든 바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상황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엔진을 꺼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밟으면 튀어나갈 준비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수동 변속을 택하면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쭉 1단에서 속도를 올려도 6000rpm 이상에서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업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나고요. 다시 이렇게 걸리죠. 다시 시프트업을 해줘야지 이제 변속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입니다. 운전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역시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죠. 드리프트 하면 후륜구동 차로 드리프트를 하죠. 올릴 드라이브는 드리프트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앞바퀴가 같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가 않죠. 하지만 현대차는 이 차에 다이나믹 올릴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슬립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이지만 드리프트까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단단한 서스펜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브렘보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죠. 자, 이 차 앞에 225 40R19, 뒤에 225 35R19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앞뒤로 차가 없고요. 하나 둘 셋. 자, 상당히 강한 제동을 했지만 여유있게 반응을 합니다. 시종일관 강한 제동의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게 제동을 마무리해 내는데요. 자, 앞이 잘 버텨주면서 그렇게 크게 기울어지는 느낌은 아니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고 브렘보 브레이크, 사륜구동 시스템, 뭐 이런 단단한 하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차체가 그렇게 심하게 숙여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비상등도 스스로 작동을 했고요. 하지만 안전띠가 되감으면서 운전자를 잡아주는 그런 반응은 없네요. 고성능,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 차를 믿고 제동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넓은 휠베이스,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코너링을 좀 유연하게 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던지듯이 가속을 하면서 조향을 함께 해보는데 전혀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 네 바퀴가 정확하게 노면의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살짝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차를 던지듯이 가속과 조향을 같이 해봤는데요. 꿈쩍하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코너링이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하게 코너링을 시도했어도 충분히 받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코너링 성능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의 그립, 단단한 서스펜션이 차체를 잘 받쳐주는 그런 작용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런 종합적인 코너링의 완성도를 이렇게 끌어 올려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행 테스트 이 정도로 하고요. 제로백 테스트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차 373마력이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 기준 공차 중량 1790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약 4.8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5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은 세고 몸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파워 밸런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록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기로 하죠. 영국 레이스로직사에서 만든 비디오 V박스 GPS 계측기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자, 에어컨은 끄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벌써 시속 100km 도달을 했습니다. 자, 평소에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2번 테스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 주파를 하는데요. 5초 전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치 컨트롤이 되네요. ESC를 완전히 해제를 하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같이 밟습니다. 런치 컨트롤 레이디가 되죠. 하나, 둘, 셋. 자, 런치 컨트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4번째, 5번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힘있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빠른 시간에 시속 100km에 주파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5초대에 시속 100km를 주파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테스트 해보기로 하죠. 4륜구동이냐 2륜기동이냐,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냐 포시즌 타이어냐 사계절용 타이어냐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기량도 있고 출력도 있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이죠. 교도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운전을 통해서 최고 연비를 만들어 본다는데 오토다이어리의 연비 테스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은 작동을 시키지 않았고요. 히터만 1단계로 틀었습니다. 트림미터 리셋 했고요. 출발합니다. 에코 모드로 움직이니까 아주 허리띠 한 2칸 풀어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여유가 있네요. 자, 신호 대기로 차가 멈추면 딱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자, 스티어링을 조심히 돌려보는데 시동은 걸리지 않죠. 제 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면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상당히 차분하게 달려왔고 교통체증 없었고,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약 28.7km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곳까지 딱 50km 달려왔네요. 자,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방향지 시등 넣고 올림픽대로를 빠져나가는데요. 빠져나가는 순간에 연비 리터당 13.5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도 크게 막힘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 보였습니다. 이거 뭡니까?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네요. 여기서부터 목적지인 교대역까지 약 5km 정도 되거든요.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연비 체크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간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네요. 자, 차분히 움직이면서 마지막 구간 목적지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신호가 떨어졌고 앞차를 따라서 이제 내거리에 정지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도착을 했고요. 연비 리터당 12.6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상당한 연비 개선 효과를 그래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에코모드로 차분하게 달려온 최종 연비 리터당 12.6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G70 3.3 터보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G70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아쉬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좁습니다. 중형 세단인데요. 뒷좌석 아무래도 좀 차급에 비해서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지만 들어가 앉았을 때 아무래도 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받게 되죠. 무릎 앞 공간은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 윗 공간, 헤드 클리어런스가 좁아서요,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어서 공간을 좀 더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좀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불편한 좌석이 되지 싶고요. 불가피한 면이 있죠. 후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높게 지나가야 되고요. 뒷좌석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전륜구동 형식을 취하고 있는 중형 세단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공간의 부족함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후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주행의 품질은 훨씬 더 높아지지만 대신에 어떤 그 뒷좌석 공간의 제약은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 훌륭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호출하는 것도 그냥 음성으로 하죠. 헬로 벤츠, 하이 BMW 이렇게 음성으로 호출해서 바로 작동을 시키는데요. 아직 현대기아차의 카카오 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부 명령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 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보여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내 온도 19도.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잘 못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지 큰 그런 기술 분야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70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한국형 고성능 세단의 재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높은 속도로 달리는데 차체의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어서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실제 주행 속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안정된 주행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73마력의 힘을 차체 하체가 잘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높은 수준의 주행 품질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주행 보조 장비들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입 세단들과 견져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품성,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만큼 풍부한 편의 장비들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4,5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옵션들 더하다 보면 6천만원을 좀 더 넘어가는 가격이 되는데요,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 세단들과 견져서 아주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죠. 또한 성능 기준으로 본다면 수입 고성능 세단과 견져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 높은 주행 질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고성능 세단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G70 시승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오토다이어리가 구독자 2만 돌파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토다이어리가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점 명심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차근차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가서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2만 넘었으니까요, 다시 3만을 향해서 오토다이어리는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따뜻한 응원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down and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t,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